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탕 꼬리곰탕. 컨글레츄레이션! 새신랑! 고맙습니다. 네, 결혼을 했습니다. 웰컴 투 유부월드. 네, 이제 한 3일 정도 됐네요. 어떻습니까? 결혼하니까. 달라요? 일단 굉장히 신기합니다. 집에 여자가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집에 이제 뭐 여자 화장품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뭐 일단은 아주 즐거운데 주변에서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거의 뭐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개그맨 것들이랑 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나도 그 말에 동감. 요즘에는 대부분의 뭐 기억, 뭐 메모장 이런 거 다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하죠. 그렇죠. 뭐 이제 스케줄 같은 것도 싹 다 스마트폰에 적고 뭐 전화번호도 사실 뭐 다 여기 있으니까 뭔가를 뭐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뉴스가 치매 연령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뇌 근육도 자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되게 좋은 방법이 소리 내어 읽기래요. 소리 내어 읽기. 글씨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으면서 뇌의 시각 부분을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뇌 속에 소리를 내는 부분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청각 부분까지 작용을 하는 거니까 소리 내서 읽기가 다양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건강에. 그러네. 소리 내서 읽는 걸로 거의 4가지 부분을 동시에 활용하는. 그렇죠. 스마트폰 보면서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내일 뭐 목요일 뭐 하는구나 이러면서 괜히 계속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뭐 이제 저희 매번 녹화 때마다 문제를 소리 내서 읽어주시는 우리 PD님은 건강하시겠네요. 뇌 연령이 거의 3세래요. 3세. 3세예요. 그 건강한 정도가 점점 어려지는 거구나. 깨끗해서. 그럼 치매랑 별다를 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D님. 오늘도 저희가 오답이건 정답이건 마구마구 소리를 내서 한번 맞춰볼게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퀴즈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우리는 창의성을 말할 때 개인의 창의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성은 개인의 문제일까요? 물론 천재적인 사업가나 기술자의 혁신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지만 다양성이 받아들여지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들의 천재성이 발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직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오늘은 관련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렵다. 늘 그렇듯 어렵다. 일단은 저건 알고 있거든요. 스톡홀름 증후군. 저게 뭐예요?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인질범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구나. 그런 이제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가보시죠. 오케이. 스톡홀름 증후군.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싫어하고 안일한 습관에 젖어버리는 본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익숙해진 생활이 편안해지고 힘들게 적응한 환경에 자신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극단적인 예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 사건과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하면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서서히 그들에게 동화되어 나중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스웨덴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스웨덴이군요.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통안전 캠페인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자동차 사고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속도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복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시행한 후로 스톡홀름 내 차량의 평균 속도가 22% 정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의 복권일까요? 규정 속도로 지나는 차량을 찍습니다. 그게 복권이 되는 건가요? 속도를 위반한 사람들의 벌금을 모아서 줘요. 추첨을 통해 가지고 안 걸린 사람한테. 그 돈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한 번에 맞추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거. 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 규정 속도를 지킨 차량이 지나면 초록색 표시가 되고 속도를 위반한 차량이 지나가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속도 위반한 사람들에게 거둔 범칙금을 모아서 규정 속도를 지킨 사람에게 당첨금을 몰아준다. 와.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나라에 낸다고 생각하면은
좀 뭐 괜찮다가도 누구한테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든지 지키지. 네, 저 옆차가 내 돈을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지킬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도입해보면 재밌을 것 국내 같은데. 도입. 뭘 가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자뷰 현상 가볼까요? 그렇죠. 데자뷰. 데자뷰. 어디서 본 것 같은. 데자뷰는 처음 접하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을 말하죠. 여기에 반대 개념인 뷰자대는 늘 접하는 익숙한 상황이지만 처음 접하는 것처럼 낯설게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의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익숙한 것들도 낯선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아이디어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 CNN이 선정한 10명의 영웅에 이름을 올린 우간다계 미국인 데릭 켄요고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빈곤국 아이들에게 비누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로 50만 개 이상의 비누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32개국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낸 영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아이디어였을까요? 샀겠죠 뭐. 뭐가 있을까? 비누를 그냥 이 사람은 공짜로 어떻게 잘 얻어서 공짜로 잘 나눠줘서 영웅이 돼버린 거네요. 저기 그 목욕탕 가면은 짜투리 비누들 한 통에 모으거든요. 산더미 비누 같이. 네, 그렇죠. 이거 가져갈게요. 비누 수거를 했나? 그거 갖다 뭐 하시게 그러면? 아유 그냥 쓸데있어. 빈곤국 도울게요.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아, 호텔에서 남은 비누. 정답입니다. 아, 남는 거 맞구나. 호텔에서. 호텔에 동그란 조그만한 비누가 네. 다 그거 쓰는 경우 없거든요. 뭐 1박 2일, 2박 3일 자면서. 그렇죠. 네, 그거 잘 안 써요. 어. 자 다음 걸로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일단 저게 아까부터 계속 보이네. 저 천재와 바보. 천재와 바보. 가시죠. 뛰어난 인재들만 모인 집단에서는 오히려 성과가 낮은 현상을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자 메러디스 벨빈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벨빈은 우수한 인재들로만 모인 팀을 아폴로 팀이라고 부르고 다른 집단들과 비교를 하였는데 그 성과가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각각의 악기가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역시 무엇보다 조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악기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요? 악기요? 19세기 이전에는 플루트라고 하면 이 악기를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아는 플루트는 가로 플루트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클래식 음악에서 자주 쓰이던 악기였다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이 악기의 독주를 위한 소나타 곡이나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실내악 작품이 많이 등장했지만 한정적인 음역대의 소리도 작은 편이라서 점차 가로 플루트에 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한정된 소리를 내고 소리도 작다고 했거든요. 이름이 좀 익숙한가요? 많이 익숙합니다. 많이 익숙해요? 리코더. 정답입니다. 우와! 대박! 웃기려고 그랬는데. 나 오징어 게임 그 음악 하면서 웃기려고 그랬는데. 야, 리코더였구나. 리코더가 그래도 꽤 대접을 받았구나 옛날에. 그러게요. 3개 맞췄나요 벌써? 벌써 3개. 허허 이거 야, 참. 쉬워 보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걸 가볼까? 어려운 거. 브레인스토밍 가볼까요? 브레인스토밍 가시죠. 예.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마구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의견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물이나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일에는 탁월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명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장명. 아파트의 이름만 봐도 단지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 장명법이 화제입니다. 단지 근처에 공원이 있다면 파크뷰,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면 센트럴, 강이나 호수가 있다면 리버, 레이크 등의 이름을 넣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근처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붙이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알아? 더 퍼스트. 오, 맞아. 맞나 봐.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정말 오늘 내가 이게 좀 끌다 맞춰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 제가 실제로 이걸 왜 아냐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황무지에. 근데 거기 이름이 더 퍼스트더라고. 뭐 들어가 그게. 송도 더샵 포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처음인 거야. 대박이네.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가야죠. 주제로 들어가 보시죠. 예. 조직의 창의성.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나온 후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를 인수했습니다. 픽사가 1990년대 말 새 본사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잡스는 새 건물의 전체 계획부터 자재, 구조와 관련된 작은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우연한 만남이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만큼은 회사의 협력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건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제안을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서 분리. 자유롭게 공동 오피스, 공유 오피스.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우연한 만남을 계속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걸 것 같은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야. 책상을 안 주고. 안녕하세요. 걸어 다녀. 안녕하세요. 예. 또 뵙네요. 수고하십니다. 네. 맞다. 저번에 이러면서. 예. 야, 이거는 노조에서 난리 나죠, 이러면은. 우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앴나? 아닙니다. 우연히. 사장이랑 말단 사원이랑도 만날 수 있고 뭐 타 부서 사람들이랑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모든 층에 커피숍이나 뭐 식당을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실행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불편했을 것 그래요? 같다. 불편했을 거다. 남녀 공용 화장실. 화장실과 관련이 있죠. 화장실 칸막이를 투명으로 합니다. 그래갖고 서로 다 이렇게 하면서, 어우, 오늘 장이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좀 힘드신가 봐요. 그러면, 예, 어제 좀 고구마 많이 먹어가지고요. 죄송한데 민 사장님 화장실 막혔어요 여기. 예, 보여요. 이게 화장실에서? 화장실과 관련이 있다. 화장실을 중앙에 놨어요. 건물 중앙에. 화장실을 단 하나만 만들었나요? 크게? 정답입니다. 한 개만 딱 전체 만들어서. 건물에서 그냥 엄청 큰 화장실 하나. 야, 너무하네. 그건 좀. 회사 건물은 직원들이 항상 자유롭게 마주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시를 했지만 곧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결국 건물 2개 층 모두 남녀 화장실을 한 쌍씩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의도는. 의도는. 네,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잡스가 참 일의 능률을 높이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하네. 오늘 그러면은 요 주제로 이제 강의를 들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요 퀴즈 정리하고 강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